자, 여러분들 모의고사 4회 31번, 32번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4회까지가 여러분들 시험범위잖아요. 31번부터 40번까지 열심히 해서 시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여러분 책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자, 31번 어떤 내용일까요? 빈칸 문제인데 먼저 1번부터 5번까지는 빈칸을 한번 아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preserve 보존하다가 아니라 persevere입니다. 견디다, 참다라는 뜻이죠. 참고로 preserve는 이렇게 쓰잖아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존하다. 자, 2번 investigate 조사하다, 연구하다. contradict는 뭐예요? contradict 반박하다라는 뜻입니다. 박박이 아니라 반박하다. 자, 4번 collaborate 협업하다죠. 협력하다, 협업하다. 5번 contemplate 사색하다, 심사숙고하다. 자, 이 내용이 어디 들어갈까요? 두 번째 줄이죠. 거기만 읽어보면 the answer arrives 답이 찾아온다. 다시 말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 단지 우리가 이럴 때만, 어떻게 할 때? 견딜 때만, 조사할 때만, 반박할 때만, 협력할 때만, 심사숙고할 때만 답이 찾아온다. 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겠죠? 자, 미리 제목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얘기해보자면 답은 5번이에요. The collective achieves the best results. 뭡니까? 집단, 집합이 성취한다. 무엇을? 최고의 결과를 성취한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집단지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집단지성이 뭔지 압니까? 개개인의 하나가 특출난 존재가 없다더라도 그것을 개인들의 답을 평균 내었을 때 가장 답과 적합하게 결과가 나온다는 실험을 토대로 우리가 집단적 사고를 할 때 개인적 사고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집단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집단지성은 영어로 뭘까요? Collective Intelligence. 이와 관련된 지문은 파워업에서도 풀었었고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소재로 쓰이기 때문에 집단지성에 관련된 이런 개념은 머릿속에 잘 넣어두기로 하게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요. 개개인의 능력보다 집단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사고했을 때 정확한 답을 찾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은 개개인의 합 이상이다. 이런 내용도 있죠. 자, 올라가서 어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휘가 있을까요? 일단은 특별한 건 어려운 건 많이 보이진 않는데 6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2.1 billion patents. patents라는 게 뭐야? patent. 얘가 특허죠. patent.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네요. 8번째 줄, 9번째 줄에 첫머리에 보면요. alliance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여러분 책의 9번째 줄의 앞부분에 alliance가 뭘까요? 얘가 동맹, 협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특별하게 어려운 거는 보이진 않네요, 단어가. 자, 그러면요. 아까 했었던 제목과 이런 몇 가지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4번이죠. 우리가 협업했을 때 답이 찾아오게 된다. 협력했을 때. 집단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연구들 같은 경우는 협력했을 때 개인의 천재적인 결과물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라는 통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집단지성이나 집단적 과학 연구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웹툰 같은 것도 어때요? 예전에는 웹툰이 한 명의 천재적인 작가가 그린 웹툰이 굉장히 인기가 높았던 반면에 요즘에는 웹툰 팀 같은 경우가 함께 협업하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팀별로 뭔가 굉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집단의 어떤 그런 능력,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왔는지. For scientific problems where the solution is likely buried in our creativity. 자, 해결이나 해결책 같은 경우가 우리의 창의성에 놓여 있는 그러한 과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과학적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창의성에 달려있는 해결책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대답은 어쩔 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협업할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collaborate 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뭐예요? 우리가 협업할 때만 답이 찾아온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벤 존스라는 켈로그 비즈니스 스쿨 오브 매니지먼트, 켈로그 경영 경제 대학에 있는 교수인 벤 존스가요. 이 점을 보여주었대요. 이 점은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협업할 때 답이 찾아온다라는 점을 보여줬겠죠? 어떻게 함으로써? 어떤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트렌드입니까? 과학적인 창작물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요즘에 과학 연구 결과나 논문의 트렌드를 분석해 본 거예요. 예측을 해보죠. 천재적인 개인에 나오는 논문이나 결과물이 더 많았을까요? 집단에 의한 논문의 결과물이 더 많았을까요? 그렇죠? 집단에 의한 논문의 결과물이나 창작물이 더 많았다라는 그 점을 어떤 트렌드를 보여줬겠죠? 봐볼게요. By analyzing 19.9 million peer-reviewed papers and 2.1 million patents from the last 50 years. 자, 분석함으로써 1990만 개 정도의 동료가 검토한 논문과 210만 개 정도의 지난 50년 동안의 특허를 분석함으로써 그는 net 이하를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이 결과물이 중요하겠죠?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More than 1990% of scientific subfields. 자, 99%의 과학 하위 분야가 넘는 99%도 넘는 과학의 하위 분야가 뭘 경험했냐면요. 뭘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 99개의 하위 분야가 있잖아요. 아니다. 하위 분야가 있잖아요. 그것의 99% 이상이니까 거의 100% 정도의 과학의 하위 분야가 뭘 경험했냐면 증가되어지는 수준의 협력을 경험했대요. 포인트 대부분의 그 과학 하위 분야가 경험했다. 뭐를? 증가되어진 협업 수준, 동맹 수준을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with 분사구문 형식 나왔습니다. 보입니까? with 목적어 ing. 맞죠? 해석은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이죠? 뭐가 뭐 하면서? 평균적인 팀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어느 정도? 매 10년마다 20% 가까이, 약 20% 가까이 평균적인 팀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동맹이 높아진 수준 같은 경우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누구죠? 벤 존스라는 교수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요,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아니면
특허를 분석을 해봤더니 과학에 있는 거의 모든 하위 분야에서 동맹의 수준이 올라간 걸 경험했고, 그러면서 평균적인 팀의 사이즈 같은 경우도 해마다 20%씩 증가할 정도로 사이즈도 커지면서 동맹의 어떤 규모나 숫자가 더 늘어났다. 협력의 숫자나 규모가 늘어났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hile the most cited studies in a field used to be the product of lone genius, he has demonstrated that the best research now emerges from groups. 자, 이 문장에 대조의 구문이 들어가 있어요. while 비록 뭐뭐일지라도. 자, 여기서 나오는 동사는 어때요? 과거죠. 뭐뭐 하곤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는 뭐 하곤 했대요? 과거에는 대부분에 인용되어졌었던 그 분야에서 인용되어졌던 연구라는 것은요. 좋은 연구들이에요. 맞죠? 자, 굉장히 명작 연구, 좋은 연구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뭐이곤 했어요? 자, 외로운 천재들의 결과물이긴 했다. 외로운 천재들만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결과물입니까? 집단의 결과물입니까? 그렇죠. 개인적인 천재의 결과물이곤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 또 교수가 뭘 보여주자고 하냐면요. 지금 최고의 연구는 뭐로부터 나타난다? 그룹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죠? 과거에는 유명하거나 인용이 많이 되는 천재적인 연구가 개인의 결과물이었었던 반면에 지금 대부분의 다 잘 나가는 최고 연구는 대부분 뭐 과학팀, 뭐 화학팀 이런 팀에 대한 결과물, 그룹에 대한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It doesn't matter what the researchers are studying. 연구자들이 무엇을 연구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과학적인 논문들인데 여러 명의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과학적인 논문들 같은 경우는 인용되어지는데 더 많이 이용되어집니다. 2배 더 자주. 누구보다? 개인들에 의해서 저술되어진 그러한 논문들보다 여러 명의 작가들, 다시 말해서 그룹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논문들 같은 경우가 2배나 더 종종 더 인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가 어떤 분야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 여러 명의 작가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과학적 논문이 개인적인 작가에 의해서 저술되어진 그런 논문들보다 2배 더 인용이 많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this trend, 이러한 트렌드는요. 자, 훨씬 더 명백해요. 언제? When it comes to 뭐뭇에 관해서라면. 뭐에 관해서라면 더 명백했을까요? 이러한 트렌드가 매우 성공적인 논문에 관해서라면. 다시 말해서 어중덩이 성공한 논문도 물론 어때요? 그룹에 의한 결과물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진짜 너무 완벽한 노벨상 받을 정도의 완벽한 논문이나 그런 최고의 논문에 관해서라면 자, 이러한 트렌드가 더 명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어때요? 아까 2배라 그랬죠. 이번에는 6배 정도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할 만한 거? 뭐? 그런 완벽하고 최고의 논문은 과학자 팀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6배 정도나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계 최고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개인이 연구했을 때보다 과학자 팀이 연구했을 확률이 더 6배나 많았다. 이 말을 하면서 요즘 과학적인 창의성이 나오는 결과물의 트렌드는 바로 뭐다? 협업이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Collaborate. 맞죠? 그래서 아까 제목 다 몇 번이었죠? 5번. 협업이 최고의 결과를 성취한다라는 이 제목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표현 같은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표현들 잘 생각해 보고요. 이 트렌드만 잡으면 돼요. 과거에는 그나마 개인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멋진 연구 결과를 성취할 수 있었던 반면에 요즘의 최고의 과학적 연구 결과는 거의 대부분 팀이나 집단의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31번 내용 여기까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인데요. 글쓴이가 어린 시절 어머니한테 창의성을 받았었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이 방법.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엄마는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창의력을 사용한 창작물을 장난감으로 사용을 했대요. 뭐 애들한테 장난감만 던져주면서 너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엄마의 창의성을 살려서 애들하고 놀아줬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엄마가 나한테 했었던 그런 창의력을 산물로 장난을 했었던 그런 방식의 놀이와 대조되는 방식은 뭐겠습니까? 요즘 어른들이 장난감만 주면서 네가 알아서 놀아, 창의성은 네가 알아서 키워라는 그런 잘못된 교육이겠죠? 화자는 약간 은유적으로 이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플러스 변형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What toys takes away from us? 자, 장난감이 무엇을 우리로부터 빼앗아 갔을까? 뭘 빼앗아 갔을까요? 답은 창의성이겠죠? 바꿔서 얘기하면 엄마랑 했었던 창의적인 놀이는 우리한테 뭐를 가져다 줬을까요? 창의성이겠죠?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한번 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빈칸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들도 보이긴 해요. 근데 뭐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봐볼게요. The most memorable playthings of my Australian childhood were the creations of my mother's spontaneous invention. 자, 문장의 동사는 당연히 were죠. 복수 주어네요. 주어는 뭐? playthings가 되겠죠.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놀잇감이네요. 뭐? 내 호주에서 자랐었던 어린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놀잇감들은 바로 내 어머니의 spontaneous 알아야 되죠. 자발적인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만큼이나 많이 쓰이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즉흥적인이라는 뜻을 쓰였어요. 내 어머니의 즉흥적인 발명의 창의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요, 뭘 보면서 저거 뭐가 생각나네? 하면서 좀 센스 넘치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창조해냈던 이런 창의물이 내가 호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놀잇감이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her inspirations, 그녀의 영감은요, 그녀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영감들 같은 경우는 확장이 되었었는데, 확장을 시켰는데 내 작은 세계를 확장시켰대요. 어디를 훨씬 넘어서서 4분의 1 에이커 정도. 우리는 에이커란 단위가 좀 생소하지만 평으로 따지면 한 300평 정도 된다고 하네요. 4분의 1 에이커 정도, 300평이 넘는 공간. 그러니까 뭐 호주에 살았으니까 집도 있고 마당까지 합치면 300평이 됐겠잖아요. 근데 그 300평 안에서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300평을 넘어서서 내 작은 세계를 확장시켰었던 것이 바로 내 엄마의 영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디 포함된? 우리의 회색 펜스, 회색 울타리에 어떤 쌓여진, 그러니까 우리 회색 울타리가 우리의 집의 경계였나 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안에서 놀아주고 했지만 창의성을 가진 영감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줌으로써 내 상상력 같은 경우나 내 작은 세계는 그 작은 펜스를 넘어선 300평 이상의 것으로 내 세계가 확장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Let's tour our yard. 자, 우리의 뜰을 한번 여행해 보자. 그녀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곤 했었겠죠? 그리고 우리도 아마 이렇게 하곤 했었겠죠? 여기서 뭐 하곤 했을까요? 여행하곤 했었겠죠?
We would tour. 우리는 여행하고 있었겠죠. 자, lingering to learn the stories that each plant or rock had to tell. 자, lingering은 뭐? 오랜 시간을 보내다. 그렇게 중요한 뜻은 아닙니다. 적어볼게요. 오랜 시간 보내다. 분사 형식으로 나왔죠? 자, 이야기를 배우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각각의 식물들이나 바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어떤 이야기 같은 경우를 배우고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는 이렇게 여행해보자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여행을 하곤 했었습니다. Every discovery was an occasion for narrative. 자, 모든 발견들 같은 경우가 다 이야기 기회가 되었대요. 이야기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도마뱀도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마당에 도마뱀 있었나 보죠. The lizard enjoying the sun on a brick. 자, 벽돌 위에서 태양을 즐기고 있는 도마뱀은요. 자, 뭐의 주인공이 됐냐면 빠르게 자, conjured 뭐 생각해내다 come up with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자, 생각되어진 뭐 용에 관련돼서 생각되어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도마뱀 보니까 자, 저 도마뱀 봐봐. 저기는 전설에 나오는 용이야. 옛날에 뭐 공주님을 납치했었어. 막 이런 식으로 용에 관련되어진 빠르게 갓 지어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햇살 안에서 그 벽돌 위에서 햇살을 쬐고 있는 도마뱀이. 자, through her eyes, 그녀의 눈을 통해서 봤을 때 fireflies, 반딧불도 별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별이 되었습니다. 상상력이 넘치죠? 반딧불을 보고 저거는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별이야. 저 별은 예전에 뭐 무슨 하늘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땅으로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했겠죠. Our games demanded expenditure of my mother's time. 자, 우리의 이러한 놀이는요. 뭘 요구했냐면 내 엄마의 시간의 지출, 소비를 요구했대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놀아주는데 많은 시간을 지출을 했겠죠? 자, 하지만 내가 이렇게 조사해보다라는 것은 조금 그러죠. 살펴봤을 때. 뭘 살펴봤습니까? 자, price, 값비싼 장난감. 어떤 장난감? 사람들이 내 아들에게 주는 값비싼 장난감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인대요? The points of a lot of them. 그 많은 것들, 이 them이 가리키는 것은 그 토이스겠죠? 값비싼. price 토이스의 많은 것들의 그 포인트 같은 경우가 바로 이하인데, 자, 그것들은 어쩐다? 어떠한 부모의 시간을 필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창의성. ingenuity. 창의성을 양육하다, 길러주는 부모의 시간을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 문장하고 앞 문장은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두 문장 봐볼게요. 이 앞 문장은 어떻습니까? 화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엄마의 놀이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의 놀이는요. 뭘 요구했냐면 엄마의 시간에 대한 지출을 필요로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놀아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엄마가 우리한테 장난감 던져주면서 알아서 놀아라고 하지 않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같이 관찰하면서 놀아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시간에 대한 지출을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 어때요? 사람들이 내 아이에게 가져다주는 값비싼 장난감을 한번 살펴봤을 때 그 값비싼 장난감의 많은 것들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그것들은 뭐예요?
아이의 창의성을 양육하기 위한 어떠한 부모의 시간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한 거죠. 물론 장난감 주니까 장난감이 신기하고 혼자서도 굉장히 잘 갖고 놀 수 있게끔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고 즐거워하겠지만 그 장난감을 주면서 놀라고 하면서 부모가 아이들의 창의성을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시간 같은 경우는 전혀 없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까? 물론 나는 감사해요. 풍부함과 관대함에 감사를 합니다. 어떤 풍부함과 관대함이냐면 뒤에 나온 것처럼 쿠션, 보호하다, 감싸다. 자, 그의 어린 시절을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풍부함과 관대함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 시대가 옛날보다 더 살기 힘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풍부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라는 것은 내 아들이겠죠. 내 아들의 어린 시절을 감싸주는 자, 풍요로움과 관대함에 대해서는 나는 물론 감사를 해요. 근데 이것은 화자가 그렇게까지나 좋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뭡니까? 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관대함에 대해서는요, 감사를 한다. 그 말이겠죠?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냐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 그가 받는 이러한 모든 것들 같은 경우가 아마도 무엇인가를 빼앗아가 버리진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뭘 빼앗아 버릴까요? 창의성 빼앗아 버리겠죠? 자기가 뭔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독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래서 이거를 가리키는 답이 1번부터 5번까지 찾아보면요. 세상을 탐험? 아니겠죠? 자, 상상할 필요성? 요거겠죠? 자,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겠죠? 자연을 즐길 만한 시간? 아니겠죠? 내 어머니에 대한 그의 기억. 얘한테는 할머니겠죠? 할머니에 대한 기억. 이런 걸 빼앗아가는 게 아니겠죠? 그럼 뭘 빼앗아갑니까? 풍요로움과 관대함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물질적 풍요로움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좀 안락하고 편안함을 줄 수 있겠지만 상상할 필요성 같은 걸 뺏어버리겠죠? 자, 이걸 비판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32번이요. 쉽게 읽혀지는 글은 아니에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좀 꼬아서 나온 표현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읽어보고 모르면 반드시 선생님에게 질문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2번 지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